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신열 박사님 모시고 재미있는 또 음향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박사님께서 신제품도 나오고 그리고 신제품 만들면서 있었던 그 뒷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좀 썰을 좀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제품은 뭐 잠깐 박사님 소개는 하겠죠. 하지만 제가 그 리뷰하는 시간은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박사님 오셨으니까 박사님 소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박사님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이신열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신열 박사님은 이제 D램을 만드신 이어폰계 이제는 대가로 자리를 잡으신 우리 박사님이시고 오늘은 또 뭘 또 소개하러 나왔습니까? 레퍼토리는 크게 바뀌고 또 이어폰인데 시대가 이제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로 이제 시대로 가다 보니까 또 디지털 인풋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가 내장된 이어폰을 만들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또 이제 뭐 아날로그 쓰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또 DAC 이렇게 젠더 제품들도 같이 두 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건 또 좀 이따가 이야기를 좀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장사 이야기만 내가 그 장사하는 사람처럼 해주실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고 저도 박사님한테 도움 많이 받는 게요. 제가 또 너무 또 프로 쪽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컨슈머 내용들을 조금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박사님께 여쭤뵈면 이제 박사님께서 또 그런 거를 또 쉽게 풀어서 저를 또 쉽게 이해시켜 주시는 저한테는 되게 은인과 같은 분이시고 또 박사님은 또 이런 학계에도 계셨지만 프로 쪽 관련돼서 일도 하시고 그다음에 컨슈머 관련돼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컨슈머 관련된 제품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두루두루 잘 아세요. 제가 있는 필드 내용도 다 아시고 녹음실이라든지 음악 하시는 분들하고도 또 잘 아시고 저는 이렇게 믹싱 코스를 만지면서 음을 잘 듣고 이런 거하고는 별로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기술에 대한 거는 잘 아시고 이게 그쵸? 어떻게 워킹이 되고 뭐 그렇죠. 무슨 요소 기술들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알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얘를 어떻게 이제 잘 운용을 잘 해가지고 그건 뭐 그러니까 테크닉하는 그런 얘기니까요. 그런 거 외에도 이제 박사님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지식으로 저희들한테 특히 제 채널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우리 박사님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설을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니까요. 컨슈머 한번 이야기를 일단은 컨슈머 하시고 뭐 이런 새로운 신기한 것들 많이 갖고 오셨잖아요. 오늘은 우리 스마트폰 이야기를 좀 먼저 그러세요. 하면서 약을 한번 바라보도록 자,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게 옛날에는 여기 3.5파이라고 아날로그를 내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립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게 없어져 버리고 이게 라이트닝 단자라 그러죠. 요거만 하나 남고 앞으로는 요거조차도 없앤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그렇죠. 뭐 지금은 루머긴 하지만 어찌 보면 내년쯤 되면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궁금한 거 사실 있었어요. 이런 거 개발하시면서 보니까 3.5파이가 내장되어 있는 핸드폰이 있었죠. 특히 그런 걸로 유명했던 게 이제 LG 제품들 뭐 쿼드 덱 해갖고 막 안에다가 막 해서 헤드폰도 구동 가능한 뭐 핸드폰. 그러다 그게 없어지면서 지금 같은 이런 젠더 타입의 덱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좀 궁금한 게 그러면 그렇게 쿼드덱 같은 건 필요하지 않고 일반 핸드폰, 애플폰이고 뭐 삼성폰이고 보게 되면 뭐 덱에 대한 설명이 없는 그냥 3.5 단자만 있는 애들은 안에 그 회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칩이. 또 DAC 칩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크기나 거기에 회로나 아니면 요렇게 돼서 나오는 애들 안에 들어가는 회로나 큰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기본적인 칩 성능은 거의 유사하고 한데 얼마만큼 이제 좋은 품질의 덱을 쓰느냐는 차이는 사실 있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제가 이걸 쓰기 전에 여기 3.5파이가 있는 아이폰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라이트닝이 나오니까 라이트닝에서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덱을 쓴단 말이죠. 근데 음질이 라이트닝이 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애플의 전화기에 기본 유선으로 나왔던 그 유선 전화기 있습니다. 그렇죠. 유선 이어폰에 3.5파이 달려있는 유선 이어폰과 이걸로 꽂아서 듣는 이렇게 듣는 거와 그쵸?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없어지면서 유선 이어폰인데 라이트닝이 달려있는 애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라이트닝보다는 그냥 옛날 3.5파이를 더 찾았거든요. 제가 그래 실제로 재보더라도 뭐 출력 관계도 그렇고 노이즈 관계도 그렇고 이게 훨씬 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폰이 최저가 더 잘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내장이 되어 있을 때가 더 좋았던 예, 거예요. 더 잘 돼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애플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그 라이트닝으로 나오는 안에 덱 칩셋이 독점으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애플이 다른데 못 만들게 해요. 아, 그러니까 인증을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호환이 안 되는 거네요. 네, 아예 호환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다른 회사들이 더 좋은 덱칩을 쓸 수가 있는데 애플 정책사 그냥 야 쓰지 말고 이 하나로 다 들어오라. 그래서 ESS인가는 그걸 아마 다 통일이 돼 있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이렇게 덱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애플 정품 덱이 팔잖아요. 그죠? 애플 매장에 가보면 굉장히 성능 안 돼서 출력도 굉장히 작고요. 유럽에도 굉장히 출력이 좀 작죠. 출력이 한 350mV밖에 안 나옵니다. 아 1V도 안 나와요. 아 이거 1V 한참 못 나오고요. 350mV밖에 안 나오고 해서 실제로 이제 뭐 좀 고감도 이제 임피던스 높은 애들 하면 좀 모르겠지만 헤드폰은 아예 안 되고요. 그치. 이어폰도 좀 굉장히 소리가 작아서 야외에서 들을 때는 좀 많이 부족한데 오히려 옛날 아날로그로 나올 때가 조금 더 출력이 더 높았고. 그래서 저희도 경험을 했던 게 그 아이패드의 3.5 단자와 아이폰의 3.5 단자 있을 시절과 그리고 라이트닝으로 바뀌어서 젠더였을 때와 세 개를 한번 비교한 적이 있는데 아이패드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렇지. 네, 아이패드가 제일 좋더라고 소리가.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애플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무선으로 너무 아예 그렇게 되려고요. 네. 라이트닝은 약간 버리려고 하는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선으로 되면서 올 수 있는 이점이 굉장히 많고 애플 입장에서는 거기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애플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음감용, 음악에 진짜 심취해서 듣는 사람들은 핸드폰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노트북이나 아니면 그런 제대로 된 시스템에서 듣는다고 가정하는 거죠. 아이패드나 이런 거 가보면 전부 다 USB-C 단자로 바꿨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출력도 좋고 여러 가지 칩 성능도 굉장히 더 우수해요. 일단은 뭐 출력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전원 공급도 충분히 될 수 있게. 근데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 게 처음에 이제 디지털로 이렇게 바뀔 때 USB-C 계열이 이게 PC나 이런 것들이 정한 규격이잖아요. 이게 빨리 안 바뀌었어요. 폰에서는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는 우리도 빨리 디지털 출력 내줄 수 있도록 빨리 바뀌자고 했는데 그게 속도가 너무 천천히 온 거예요. 발전 속도가. 그래서 이제 한 재작년 전부터 이제 그 3.0 규격이 만들어지면서 USB-C 3.0 규격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뭐 노이즈 문제라든지 배터리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USB 오디오 클래스라는 것들도 1.0, 2.0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0까지가 돼야 호환이 되고 하는 이런 호환성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핸드폰에 좀 느렸군요. 네, 너무 느렸다 보니까 애플은 독자 규격으로 해가지고 라이트닝을 먼저 나왔고 이제 한 2년쯤 전부터 이제 3.0 USB-C 규격이 나오면서 이제 3.0 USB도 이제 쓸만하네. 그때만 제일 먼저 그걸 채택한 게가 애플이 제일 먼저 맥북에서 딱 USB-C를 채택해서 그렇죠.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폰까지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폰은 내보니까 없앨 건너뛰고 그냥 무선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폰에서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즐기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 이동하면서 들을 때에는 사실은 유선이 불편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무선이라는 게 그냥 애플의 오디오 제품들을 잘 보면요. 엄청나게 뭐 진짜 뭐 하이 퀄리티는 어떤 프로 오디오 음향 이런 것 떠나서 굉장히 소비자들 관점에서 쓰기도 그렇죠. 편하고 차용감도 좋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존의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무선 이어폰만 하더라도 딱 차용하면 외부 소리 다 들리고 굉장히 또 귀에 대한 압박감도 없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면서도 뭐 귀에 압력도 없죠. 통화 품질부터 시작해서 통화 품질도 뭐 괜찮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게 굉장히 남들보다 더 앞서가지고 있고 단순히 그냥 ANC 성능이 좋다 이걸 떠나서 지금은 ANC 성능도 다른 데 많이 따라왔지만 그런 어떤 사용자 편의성 입장에서는 애플을 못 따라가죠 이제. 그래서 폰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은 그런 어떤 관점으로 계속 진보를 하는 거 있고 네가 정말 고음질 애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지금 다른 데서는 24비트 96, 192까지 가는데 애플은 48. 그냥 딱 정리해버렸죠.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16비트 48.
아니, 스마트폰에서 이 정도면 충분해. 맞아요. 예. 근데 어찌 보면 그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네가 그러면 꼭 이사구력을 듣고 싶니? 그러면 맥북으로 그렇죠. 컴퓨터로 가든지. 네, 컴퓨터로 가든지. 네. 어차피 이동하는 수단에서는 그 정도 성능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계속 왜 스마트폰에서 왜 하이파이를 쓰는 사람들한테 왜 이런 거 안 해줍니까?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도 애플 입장에서는 모르겠어. 스티브 잡스였으면 생각이 다를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뭐 시장 조사를 한번 해봤겠죠. 과연 몇 %의 사람들이 그렇게 들을 것이냐. 그럼 대중을 위해서 타깃을 맞춰서 제품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 뭐 프로 오디 하시는 분들이 에어팟 프로 소리 들으면 사실 소식 별로거든요. 맥스 있는 것들다 보면 그 사람이 정작 원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 외에 다른 가치가 너무 큰 게 많은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거를 쓰는 사람들의 대부분 보면요. 질적인 모든 거를 음질로 타겟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그렇게 가치는 없어요. 그렇죠. 가치는 없죠. 근데 전체적인 걸로 보면 배터리 시간, 통합 품질, 뭐 착용감, 뭐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이거 헤드 트래킹, 뭐 노이즈 캔슬링, 외부 소리 듣기는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뭐 이런 기능들이 전체적으로 다 높으니까 설사 음질에서 살짝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도 애플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에어팟 쪽을 선택하는 게 되게 좋은 선택이 되거든요. 그게 되게 시장 조사를 잘해서 이 밸런스를 잘 맞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그렇죠. 이제 그리고 뭐 어쨌든 애플이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좀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뭐냐고 하면 너무나도 많은 어디 오디오 음악을 듣는 허브가 사실 DAP도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옮겨져온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스마트폰을 듣는 사람한테는 약간 좀 아쉬움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 같은 오디오 매니아들이 하는 얘기고 네. 그 스마트폰을 사는 99% 사람들은 맞아. 전혀 근데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네. 그런 거는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이제 그런 걸 겨냥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떡고물을 이렇게 만든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로 만들어 오셨네요 오늘. 네. 와,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두 가지를 갖고 오셨네요. 예, 하나는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사실은 요걸 만들려고 하는 거였죠. 아, 그럼 이게 먼저 출시된 게 아니라 이게 출시가 먼저 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이번 달 내로 출시가 될 건데요. 아, 이거 출시 전이에요? 네, 출시 전입니다. 제가 오늘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 한번 들어보라고. 아, 진짜로요? 아,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K-팝 음악을 만든 그 시조새 같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김건모라든지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셨군요. 예, 뭐 박미경 그다음에 클론 요즘에는 핑미야까지 만든 김창완 라인 기획 대표 아니 라인 4단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나라 뭐 90년대 그렇죠. 휘잡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2000년 넘어 휘잡던 사람이 김현석 작곡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음악 제작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분들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과 같이 K-팝 음악을 해외에 이제 알리실 때 나는 이거 K-팝 음악 그러면 그냥 좀 약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뭐 유명해서 그런 것보다는 약간 좀 한때 이렇게 유행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럼요. 지금은 그냥 해외에서 음반해서 한국의 K-팝의 어떤 믹싱 마스터링 기법들 해서 음을 이렇게 의뢰를 맡기고 막 그런다고. 아 그럼요. 이제 바뀌었어요. 네. 지금은 거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음악이.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럼 나는 K-팝 음악을 내줄 수 있는 사실 그 스피커라든지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녹음실에서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제너렉이 있고 뭐 제나이저도 있고 그렇죠. 헤드폰 같으면 뭐 소니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어폰은 정말 이게 그 뉴트럴한 사운드를 원음을 내줄 수 있는 이어폰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없다 그러면 내가 너무 자만스러운 거고. 아니 있다 그래도 또 너무 고가고. 네, 너무 고가고. 너무 고가고. 그래서 정말 녹음 전용, 그럼 스테이지 전용이 아니고 녹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리고 이 K-팝이라는 이런 분들하고 같이 그 소리를 제대로 듣고 감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어폰을 만들어 보자고 기획된 게 사실 이게 디램 프로에 대한 K-팝 에디션입니다. 이거 전에 디램 프로가 있었고요. 그렇죠. 디램 프로는 제가 리뷰를 했었고 요거는 지금 새로 나온 건데요. 여기 단자가 3.5가 아니고요. 지금 USB-C 커넥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젠더가 내장이 되어 있는 거고 제가 들어봤는데 소리가 완전 달라요. 소리가 그냥 완전 달라요. 네. 그러니까 역시 그 오랫동안 이렇게 대중음악을 작곡도 하고 편곡하고 믹싱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사람들의 그 귀는 달라요. 완전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제가 또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프로들한테 가시라고. 진짜로 음악 프로건 엔지니어 프로건 프로분들은
듣는 게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디램 프로의 저번에 갖고 온 디램 프로는 이제 우리 오디오 매니아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소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품이었다면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창작자들이 원하는 그 소리의 정의의 그 어떤 문법이라든지 거기에 맞추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음악을 만드시는 이제 프로듀서에 있는 입장이신데 예. 그 음악을 만들 때 나는 이런 소리를 들려주기 싶어서 만들었다면 그쵸. 그 소리에 지금 최적화돼서 나온 거죠. 예, 어쨌든 소리의 창조주라는 것들이 믹싱 마스터링 엔지니어들이 소리의 창조주고 그 사람들이 그 만들 때의 방향성이라든지 소리의 질감이라든지 소리의 색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이어폰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물론 이게 음색만 맞추지 공간감 이런 것들은 스피커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거는 또 다른 얘기니까요. 그거는 뭐 그다음에 이제 레벨이 올라가야지.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사실 이어폰 소리는 크로스토키라는 거 없기 때문에 스피커는 레프트 소리가 라이트 키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일로 오는 소리와 요 소리 섞여 있고 요 소리와 요 소리가 섞여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 소리가 앞으로 맺히는 효과가 있는데 이어폰은 그게 없기 이게 때문에 너무 와이드하죠. 머릿속으로 들어올 근데도 젊은 친구들은 요거에 되게 익숙해요. 근데 지금은 익숙한 게 아니고 요게 다죠. 네. 왜냐하면 평생 아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스피커를 좋게 들리는 일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스튜디오에 가서 진짜 맞아요. 그 스튜디오 사운드를 들어본 적이 없죠. 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어폰으로 요걸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봐요. 이제 저 같은 이제 성인이 이 이어폰 소리가 아니야. 스피커 소리가 이 정석이지. 이거니까 그건 들으면 안 돼. 무조건 맞죠. 그렇게 하면 요즘 꼰대 소리 듣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하기에는 기성세대들이 이어폰 재생을 그냥 대전제에 깔아놓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소리를 잘 들을 건가, 어떻게 하면 만들 건가를 고민을 하는 게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했던 게 뭐였냐면 이어폰이나 헤드폰이 말 그대로 이 너무 극과 극의 극성, 그러니까 좌측과 우측 여기 끝에 있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벌어지는 게 너무 가깝다 보니까 자연스러움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 뭐 제나이저에서 정말 비쌌던 헤드폰 7,300만 원짜리 헤드폰인데 걔를 들을 때 걔가 스테레오 위스 조정인 거와 비슷하게 스피커가 듣는 감도를 바꾸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크로스 토크를 넣어주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가요. 이쪽으로. 그래서 스피커 듣는 거 같이 해주는 거. 그럼 뒤에 있는 저 에어팟 맥스가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애플에서 에어팟 맥스를 하게 되면 앞쪽으로 딱 가는 그런 게 사실은 그러니까 스피커에서 만들어지는 크로스토크를 자연적으로 넣어주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하면 스피커에 가깝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과연 그런 이제 스피커 사운드가 그 이제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가 알고리즘을 잘 짜서 되게 비슷하게 하면 할수록 좋아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근사치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어폰 사운드를 우리가 듣는 게 그냥 그 정상적이고 이제 지금 듣는 사람들이 거기다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적화시키는 기법들도 앞으로 더 연구를 많이 된다. 그렇게 하면 뭐 스테레오 사운드가 아니고 그때는 이제 바이노럴 사운드로 가야 돼요. 바이노럴로 가야죠. 왜냐 그러면 우리가 스테레오 사운드의 정의는 스피커 재생이라는 대전제하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음향 변환기를 바로 귀에다가 바로 듣는 그런 어떤 바이노럴적인 개념으로 레코딩부터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가는 거에서 지금 애플이 지금 이렇게 헤드 트래커도 있고 하는 게 거의 다 바이노럴적인 기법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저도 들어봤어요. 뭐 타사 것도 들어보고 했는데 지금은 들어봤을 때 에어팟 맥스에서 있는 그 헤드 트래킹이 가장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렇죠. 그럼 헤드 트래킹이 되면 음성이 앞에 맥힐 수가 있어요. 네, 진짜 그거 되는데 고개를 돌리면 그대로 있어요. 이게 그대로 쫓아가더라고. 아무튼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박사님께서 만드신 게 중요한데 제가 일단은 감상편 짧게 말씀드릴게요. 짧게. 제가 저기서 좀 들어봤습니다. 이것도 들어보고 아까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온 얘도 들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요 신제품 요번에 출시가 된 얘는 뭐냐면 박사님께서 지금 그 프로 뮤지션들, 그리고 프로듀서들, 진짜 현업에서 뛰시는 프로듀서들과 뮤지션들을 통해서 튜닝이 된 사운드와 그분들이 오케이 하는 사운드가 나올 때까지 조정이 돼 있는 요 덱이 이렇게 나온 거를 요번에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왜냐 그러면 기존에 이거 쓰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곧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들으시죠. 네, 이렇게 듣는 거죠. 그럼 이게 이렇게 듣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들어봤는데요. 제 첫 감상평은 과거에 있던 애들과 고음 부분 소리가 그냥 듣자마자 고음 소리가 아예 달라요. 고음 소리가
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 그 저렴한 소리의 고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먼저 놀랬고, 제가 아까도 표현을 잘했는지 되게 크리스피한 고음, 되게 바삭바삭거리는 그런 그 바삭함이 느껴지는 그런 고음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특히 10K 이상대의 소리를 들었을 때 보통은 디스토션이 조금 들리는데 이렇게 사인 웨이브를 이렇게 수입을 하게 되면, 근데 이 가격대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약간 이 가격이 그렇게 안 싸. 아니 얘요, 얘. 아 얘는 그렇지. 이거는 안 싸죠. 이거 이어폰까지 다 있는 건데 이거 안 싸죠. 이거는 38,000원. 아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죠. 아니, 갑자기 내 그런 줄 알고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지. 이거 구독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아 네. 38,000원은 못 줄게요. 이걸 여기서 들어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확실히 그 고음 부분의 소리는 다른 이런 비슷한 류의 젠더들, 흔히 얘기하는 저희는 젠더라고 얘기하잖아요. 꼬다리 젠더라고 얘기하는 걔네들하고는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3만 몇천 원, 3만 8천 원짜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특히 좀 고음을 되게 신경 쓰시는 뭐 재즈나 클래식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우 엔드 쪽 30Hz 이하, 30Hz 이하의 완전 로우 엔드도 들었는데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금액대에 있는 애들이 사실 그 아래까지 되게 안 나오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좋은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노이즈 플로우가 1마이크로.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1마이크로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죠. 1마이크로면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장비가 전 세계에서 최고 비싼 장비인데 그게 0.8 마이크로까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장비가 이거를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리고 고급형 그 집에서 듣는 거치형 있잖아요. DAC가 보통 1마이크로 되거든요. 그 정도 수준까지. 거치형. 그러니까 그 제대로 놓고 쓰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뭐 P사에 있는 DAP 몇백만 원짜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다이나믹 레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118dB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고 있는데 이 118dB이면 저희 프로들이 쓰는 장비 수준이에요. 여기 있는 저런 장비들이 이제 보통 118dB 다이나믹 레인지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근데 저희는 재는 건 좀 다르기는 해요. A to A를 잽니다. 아날로그가 들어와서 디지털 다 프로세싱하고 그리고 디지털에서 다시 아날로그 나가는 그 모든 루트를 재서 118을 하는데, 그래도 이 꼬다리가 그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그치 16비트 CD가 사실은 9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CD로 음악 들을 때의 그 다이나믹을 초과하는 범위니까. 그렇죠. 네, 제가 왜 이게 우리가 이거 만든 것들은 이제 그 덱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어폰용 덱이 있고 헤드폰용 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300옴이나 600옴짜리 이렇게 하이임피던스, 예를 들면 제나이저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쓸 때는 출력이 좀 커야 돼요. 하이임피던스니까 저희 전압이 좀 많이 높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뭐 2V나 3V 이렇게까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해서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 노이즈 플로우가 같이 올라오죠.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THD도 같이 올라가고 출력이 세지면 THD도 같이 올라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SNL이 또 비슷해요. 다 같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노이즈가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얘를 작게 들으면 노이즈만 내가 크게 들을 때는 평소에 맞아요. 그러니까 섬세하게 들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제품이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 노이즈 플로우가 낮은 거.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보통 100옴 언더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또 요즘 이렇게 BA 드라이버 이렇게 쓴 것 같은 감도가 엄청 높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뭐 한 4마이크로, 5마이크로만 이렇게 나오더라도 소리가 나오죠. 이렇게 조용하게 들으면 씩 하고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저항 잭도 있지만 저항 잭 같은 거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출력이 센 그런 덱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잭을 꼽아갖고 아예 그냥 뭐 2V 이상으로 들리는 환경을 해놓으면 너무 소리가 크니까 그래놓고 전체적인 볼륨을 낮춰버리는 거죠. 전체적인 볼륨을 낮춰버리면 노이즈 플로우가 같이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트릭을 쓰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게 노이즈 플로우가 작은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어폰을 듣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거 같고 훨씬 유리하죠. 그런데 아까 그 애플 정품 라이트닝이는 DAC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애플 정품 라이트닝 꼬다리가 있어요. 그 가로수길에 가면 파는데 그거 보면 350mAh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헤드폰이 구동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사실 너무 적고 그렇다고 그것도 엄청 작은 건 아니지만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게 적어도 한 700mAh
넘칠 정도까지 1V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볼륨에서도 노이즈를 갖다 1마이크로대를 하면서 최대는 1V 정도까지 수정해 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1마이크로볼트에 1V 같으면 10의 6승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20노고 이제 뭐 120데시벨. 120데시벨 정도. 거기서 한 2 정도 빠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 118 정도 나온 거죠. 120데시벨까지 하셨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이게 SNR이 이제 그렇게 확보가 된 게, 저 생각에는 그 점이 중요한 거고, 또 이어폰에서 또 하나에 더 중요하다고 하면, 생각보다 되게 출력이 높은데, 실제로 그 최대 출력이 다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 저기 그 최대 출력으로 올려놓으면, 그래서 저희들도 측정할 때 그렇잖아요. 이게 맥스 출력을 했느냐, 아니면 이제 몇 dB 기준으로 했느냐. 그래서 실제로는 그래서 한 5, 6데시벨 정도 낮추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THD도 확보가 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거는 그 최대 볼륨에서 THD가 90 가까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시 보면 거의 깨끗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수입 돌리는데 안 들렸나 보네. 네. 그 사실 뭐 남 제품 말하면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제품도 있어요. 돌리면 이렇게 그 크런치 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웃긴 게 그러니까 저희들은 같은 이게 제품 측정해서 다 올려놨는데 이 보면 제품들 이렇게 사양서를 쓰는데 뭐 130, 뭐 SNR 뭐 130, 뭐 너도 봐요. 나도 이게 말이 안 되거든. 네, 그리고 뭐 이거 왜 이런 게 보면 그냥 칩 있잖아요. 반도체에서 칩 있는 그 스펙을 올리는 거. 제품이 아니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그 이론적인 거. 그러니까요. 저희도 프로 쪽에서 127 헤드룸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127, 128. 니브, SSL 이런 애들 그냥 그 콘솔이 4억, 7억, 8억 이래요. 그치. 그런 장비들이나 이게 다이나믹 막 127, 128 나오지.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내가 이거 부끄럽지만 우리는 1마이크로볼트 나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 다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 SNR이 118 나온다고 하면 사실 저는 공학을 전공하면서 118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프로 장비들만 나와요. 예, USB 또 C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전원 환경에서 스마트폰에서 무슨 좋은 내가 전원을 땡겼을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거 이건 씹어 먹을 정도 이렇게 성능인데 사람들은 뭐 평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중국제 제품들 스펙을 보면 가관이거든요. 다 120이 넘어가요. 이미 120, 뭐 130을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말도 안 된다고 맨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 그 제품 스펙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거 있고. 그래서 이어폰은 노이즈 레벨이 중요하고 최대 출력도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최대 출력에서 얼마나 깨끗하게 나오는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BA 드라이버 같은 거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 출력 임피던스가 또 되게 중요해요. 소위 말 출력 임피던스라는 말은 내가 이걸 이어폰을 하이 임피던스를 꼽든 로우 임피던스를 또 아니면 임피던스가 많이 바뀌는 나는 걸 꼽든 음색이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정적으로 나와야지 출력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직결을 하든 32ohm짜리를 걸든 6ohm짜리를 걸든 이렇게 하더라도 그 0.01V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출력 임피던스가 0.4ohm 정도. 0.4ohm이면 1ohm 밑이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또 초창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되게 높았었어요. 출력 임피던스가 막 15ohm 막 4ohm 이렇게 하다가 분명히 내가 매장에서 듣는 거하고 내가 집에 와서 있거든 소리가 다른 거야. 이어폰이 왜 다르지? 왜냐하면 내가 매장에 있던 그쪽에 이제 전용 헤드폰 앰프 같은 경우는 출력 임피던스가 되게 낮았던 거였지. 근데 이게 높아가지고 하니까 저음 특성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달리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뭐 저희 쪽 카페에서도 누가 질문하셨는데 뭐 임피던스에 따라서 동일하게 볼티지 공급은 동일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데 그런 제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임피던스가 이제 낮아야 된다 해야 돼. 옛날에 스마트폰 회사들이 엄청 공격을 받아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이 센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LG 삼성이 이제 그때 서로 한참 많이 경쟁을 할 때 1옴 언더 해가지고 지금 다 0.5옴을 다 바꾸고. 그렇죠. 지금 그래 애플 거도 보면 임피던스는 굉장히 아마 1옴 언더로 아마 다 맞췄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어폰용 이런 덱을 고를 때는 내가 쓰고자 하는 게 이어폰인지 헤드폰인지 이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어폰이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뭐 1V RMS 아래에서 그 노이즈 레벨이 충분히 적고 THD도 THD도 충분히 적고 뭐 이런 식으로 고르고 헤드폰 내가 이제 특히 하이 임피던스
헤드폰도 로우 임피던스가 있어요. 낮은 것도 있는데 32ohm짜리도 있죠. 네, 16ohm짜리도 그렇죠. 있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네,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가형으로 쓰는 것들은 뭐 80, 100, 150, 뭐 300 뭐 이렇게 나오죠. 600짜리도 있고 600도 있고.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V대가 나와야 되는데 하지만 거기서는 반드시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게 노이즈 레벨도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300ohm 이상의 헤드폰들은 사실은 헤드폰 앰프를 써서 그렇죠. 구동을 해야 돼요. 또 좋은 걸로. 네, 좋은 걸로 쓰고 전원회로도 잘 돼가지고 맞아요. 있고 충분하게 공급을 잘 되는 그리고 걸로. 덱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럭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싱크 잘 되는 걸로. 싱크 잘 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전원 설계하고 필터 설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걸로 하면 이제 출력도 크지만 노이즈도 좀 낮출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헤드폰 앰프를 그래서 어떤 분들이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아예 없는 진짜 퓨어 클래스 A 앰프로만 된 것들 찾거나 AB 타입의 앰프로 된 것들만 찾는데 그런 애들이 좀 가격이 좀 나가잖아요. 제법 나가죠. 예, 제법 나가서 못 하시는데 최근에 제가 리뷰도 많이 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덱처럼 USB를 통해서 컴퓨터로 디지털 오디오를 직접 공급받으면서 거기서 디지털에서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다이나믹 확보를 한 상태에서 헤드폰 출력으로 내주는 그런 또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조금 가격이 좀 합리적으로 나왔어요. 네, 그렇죠. 한 1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사이 정도 나오는데 이거 합리적이게 얘기해도 되나요? 비싸긴 한데. 합리적인 게 다 개인적인 거지. 네. 어떤 그런 제품들을 써야겠죠. 근데 그러면 얘는 한 1V 정도 나오니까 박사님 보시기에는 한 155 정도는 구동이 가능할까요? 150은 좀 아리까리한데 한 105 언더로는 105 언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어폰에 오히려 더 최적화가 됐다. 그리고 헤드폰 같은 경우는 105 언더에서 조금 권장을 한다는 거 있고요. 그리고 로드 임피던스라고 하잖아요. 출력 임피던스. 예, 거기가 0.45ohm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BA 드라이버를 쓰는 헤드폰들과 했을 때 아마 효과를 좀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1옴 언더면 일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도 요즘에 1옴 언더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죠. 근데 진짜 좋은 앱들은 0.003옴도 있어요. 네, 뭐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럼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그냥 댐핑 팩터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는데 댐핑 팩터가 막 100이 넘고 이렇게 되려면 진짜 0.00 몇 옴까지 들어가야 되거든. 그런 앰프 되게 비싸죠. 비싸죠. 그러니까 저희 프로 쪽에서는 400 댐핑 400 만들려면 막 엄청나거든요. 0.00 진짜 얼마까지? 네, 그렇게 해야 돼요. 프로 쪽에서는 댐핑 400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 크라운이라는 회사 여기 있는 이 회사에서 레퍼런스 시리즈라 그래서 앰프를 한번 만진 적이 있는데 댐핑을 댐핑 팩터 10,000 만든 적이 있어요. 기록일 거예요 아마. 사실 그거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뭐 높이 평가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근데 그 현실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게 다른 케이블 저항하고 맞아요, 이쪽에 그렇죠? 다른 것들이 엉망이기 때문에 내만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술력을 나타내는 네, 게 했죠. 댐핑 팩터 10,000짜리였는데 이만하고 못 들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러니까 그 출력 임피던스 낮추려면 결국은 출력을 나오는 그 도선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넓게 해가지고 저항을 극도로 낮춰야 되는데. 낮춰야 되죠.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낮추면 이제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갑자기 많은 전류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확 흐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앰프가 좀 불안하게 동작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어떤 소리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걸 본다고 하면 이제 그거 괜찮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크라운 앰프에서 레퍼런스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댐핑 팩터 10,000. 아,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장사할 거는 이거죠. 뭐 오늘 재밌는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뭐 박사님께서 이런저런 얘기해 주시고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일단은 사실 궁금했던 게 이런 작은 크기의 그런 덱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작은 회로를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여기 이제 덱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해보면 지금 무선 이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선 이어폰도 덱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아날로그. 그렇죠. 일단 아날로그 다 바꿔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 진짜 그 무선 이어폰에 들어가 있는 덱은 진짜 쓰레기. 굉장히 저가고요. 거기 있는 클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클럭을 쓰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 여러분이 모르겠는데 1kg 터너주면 1kg가 안 나옵니다. 예, 스위칭 되죠. 떨어졌다 내려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야, 이게 참 계측조차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1kg 넣어주면 1kg로 해가지고 다시 맞춰주는 리샘플링 과정을 해야 그걸 겨우 분석이 가능한 정도. 그대로 안 나오니까
이제 그래서 좀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걔도 많이 준수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펌웨어를 어떻게 잘 안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잘 올려서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이 어느 회사 칩이야 뭐 이렇게 이 칩 뭐 이 싸구려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칩에서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정교화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요 덱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까 말하다가 빼먹은 게 있었는데 바로 호환성 부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USB라는 것들은 컴퓨터 규격이다 보니까 뭐 PCS부터 노트북 그다음에 이러면 이제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패드류 이런 것까지 온갖 다 들어가 있고 또 스마트폰도 다 USB 쓴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규격이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그리고 아까 했지만 요즘 이제 USB-C가 이제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면서 이제 약간 3.0 규격도 나오고 네. UAC 같은 경우도 1.0에서 2.0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제품은 2.0 규격 쓰고 UAC도 1.0 되는 이런 아주 옛날 규격에 있는 폰 너무 많은 거예요. 보면 이게 전화기마다 해보면 조금씩 다른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붙으면 그냥 소리가 안 나오면 되는데 이게 가다가 나오다가 끊기고 뭐 이런 아니면 치익 아예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도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 호환성이 제일 잘 확보된 회사가 누굴까 뭐 이렇게 PC도 잘 알고 노트북도 잘 알고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잘 알고 블루투스에 이 칩셋도 많이 공급하는 회사가 보니까 얘 같은 경우 저희는 리얼텍 칩을 사용했거든요. 리얼텍이 저가형 칩인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굉장히 많은 USB-C 칩을 만들려고 했는데 다 보면 뭔가가 5% 부족하고 10% 부족하고 막 이런 거더라고. 그래서 음질 부분은 이제 제가 컨트롤 해볼 테니까 너가 환성 부분만 너가 좀 확보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올해 2월달에 나온 칩셋에다가 이제 저희가 같이 튜닝한 칩 펌웨어 올라가가지고 지금 2021년도 2월에 나오시네. 왜냐면 작년 말까지만 따끈따끈하네요.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디지털 오디오가 그 USB-C가 이제 왜냐하면 2년 전만 해도 USB-C로 오디오 듣는 것들은 거의 쉐이셨었어요. 그런 얘기도 돼요? 왜냐면 2년 전만 하더라도 2년 전 규격이 안 돼 있었으니까 뭐 그냥 꽂아만 오더라도 배터리 다 달아버리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폰 회사에서 USB-C 젠더를 만들 생각을 안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USB-C가 이제 딱 안정화가 되니까 애플이 이제 딱 USB-C로 해가지고 맥북에도 딱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폰들이 다 이제 USB-C로 다 간 거죠. 그때부터 이제 급속도로 이제 이게 규격화가 진전이 돼가지고 호환성 부분에서도 이거 2.0 규격까지 나오면서 그래서 한 2, 3년 전 스마트폰하고 지금 이거 정환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 그 스마트폰하고 조금 호환이 안 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디지털 오디오 규격이 최근래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많이 나오고 또 이게 스마트폰 업체하고도 맞는 게 이제 우리가 뭐 고급 이렇게 대그 폰에 내장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건 이제 내가 고음질 듣고 싶으면 이거 알아들어 사람들이 폰 입장에서 훨씬 쉬워진 거예요. 원가도 다운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디지털이 이제 지금 아날로그 단자 되게 보기 힘들죠. 네. 폰에서는. 네. 아니 노트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새는 노트북은 USB-C로만 다 되니까. USB-C도 되는 그래도 3.5파이 남아 있는데 그 노트북에 있는 3.5파이 단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요? 네, 출력 임피던스도 굉장히 높고요. 그거는 스마트폰이나 이름 얻었잖아요. 노트북에 있는 3.5파이 단자는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듣다가 똑같은 음인데 그걸 듣는 거 폰에 듣는 거하고 음질이 완전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야 노트북이 무슨 음악 듣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데 이제 그런 데서는 이런 걸로 가지고 깨알같이 자랑을 하는데 이런 걸로 듣는 게 훨씬 더 음질적인 부분에 드는 그래서 거예요. 사실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북도 3.5 단자가 있지만 3.5 단자로 듣는 거는 이어폰이나 헤드폰 듣기보다는 오히려 스피커 연결해서 듣는 경우들이 더 많고. 그리고 이 노트북 이게 전원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전원 공급 SMPS 전원 공급기에서 타고 들어온 노이즈가 있죠. 이게 스위칭 파워 모드에서.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그 노트북에 들어가는 전원부 보면 접지가 안 된 전원부가 너무 많아요. 대부분 접지 없죠.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이어폰 꽂으면 뭉소리 나죠. 그래서 저는 그 아답터 딱 뽑으면 멀쩡하고. 네. 그래서 배터리로 구동하면 멀쩡하고. 그러다가 뭐 전원만 생기면 생긴데 그게 다 이제 접지가 안 돼서 생긴 문제인데. 노트북마다 다 그런 게 있죠.
그긴 저도 이제 요즘에 USB 마이크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붕 꺼지면 우웅 소리 나서 저는 탁 빼면 깔끔하게 들리거든요. 그때는 이제 요걸 사용하면 깨알 같은 정보입니다. 깨알 같은 요걸로 해가지고 디지털로. 아니 깨알 같은 정보일까요? 깨알 같은 홍보일까요? 정보 겸 홍보.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노트북에서 이렇게 좀 고음질로 들을 때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저희 뭐 아들 딸도 이제 중학교 1학년 3학년 하다 보니까 전부 컴퓨터에서 수업을 듣는 게 대부분인데 그때 보면 다들 이제 우리 아들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렇고 좀 좋은 헤드폰 좀 갖다 달라고 여기 많으니까 갖고 가라고 하는데 좋은 헤드폰에 그쵸? 그다음에 좋은 마이크로 해야지 수업도 오래 들을 수 있고 편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사실은 좀 필요한 게 특히 노트북 할 때는 이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노트북을 할 때에는 사실 있으면 많이 그러니까 이게 나도 듣기도 좋지만 상대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 뭐 상대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전원 노이즈가 없는 깨끗한 마이크를 또 원할 거 아니에요. 뭐 근데 꼭 이건 아니더라도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아 궁금한 게 이게 4핀도 되나요? 예, 4핀도 적용이 됩니다. 마이크도 지원돼요? 예. 그럼 이거 쓰면 더 좋네. 4핀도 되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듣는 건데 학생들이 수업할 때 이어폰 헤드폰 끼고서 수업을 4시간 6시간씩 들으니까요. 그럴 때면 사실은 그 피로감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사실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어폰 헤드폰은 음질도 중요하지만 착용감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래 들어야 되고 또 소리가 또 깨지고 막 이러면 사실 그거 수업 듣기 되게 불편해요. 확실하게 좀 출력이 좀 시원하게 내줘야 정기적으로 좀 시원하게 내주는 게 그리고 내주고 약간 좀 줄여서 듣는 게 그렇죠. 훨씬 더 음질에서는 그게 뭐 우리 오디오하는 사람들이 진리잖아요. 맞아요. 네. 보내주는 쪽에서 높여서 가고 그렇죠. 출력 내주는 쪽에서 낮춰서 가야죠. 그래야지 이제 SMB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앰프하고 스피커 그릴 때 보통 스피커 갖고 있는 것보다 앰프가 4배 정도 최대 출력이 4배 정도에서 좀 줄여서 쓰는 거죠. 쓰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래야 이제 특히 다이나믹 특성에서는 완전히 차이가 나죠. 맞아, 완전 다르죠. 뭐 프로에서도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프로가 얘기하는 전격 출력. 거기에 프로그램 출력이 2배, 거기에 피크 출력이 2배, 그러니까 4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상관계 저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그 로드박스 갖고 있는 위상관계 때문에 진짜 막 딱 치는 따닥하고 움직일 때 딱 치는 이 녀석이 해필이면 스피커 공진 주파수하고 딱 이게 결부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전류를 확 당겨가지고 그렇죠, 확 당겨가고 그게 또 백플로우처럼 이렇게 또 다시 역으로 임피던스 나오고. 그런 아주 특이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 8배 정도. 그렇죠. 임피던스 이게 드라이버가 뒤로 확 태웠다 들어올 때 힘이 또 부딪히면 그때 위상차가 거의 한 40~50도 확 차이 나면 엄청나게 많은 전류를 순간적으로 당겨가거든요. 그렇죠. 훅 당겨가지고. 저희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프로들 오디오 중에서 앰프 좀 잘못 물리면 앰프가 중간에 뻑 하고 프로텍트 딱 들어오면서 멈춰버리죠. 순간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그렇죠. 딱 하고 프로텍트 딱 들어왔다가 그거 다시 탁 열리죠.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이게 제가 이제 그 연구를 하게 된 게 카 때문에가요. 이것도 재밌네요. 카오디오. 카오디오 관심이 많으시면 많죠. 카오디오에서 이제 똑같은 이렇게 예를 들면 뭐 100W 출력 앰프인데 숫자 보면 다 멀쩡한 거예요. 근데 그건 그냥 테스트 수치. 테스트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뭔가 그 부하가 있는 거, 다이나믹한 거 딱 이렇게 하다 보면 소리가 다른 거예요. 맞아. 어느 순간 딱 튀어나오는 그런 트랜지언트한 소리가 나오는 순간 소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어떤 앰프는 그게 다 이제 그 전류하고 전압의 위상차가 틀어졌을 때까지도 고려를 해서 설계가 돼 있는. 이제 계속 밀어주게. 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그러니까 전류를 공급해줄 수 있는 건데 얘는 거기에 대한 리미트를 딱 걸어놓은 거예요. 너무 이상 땡겨가면 그러니까 나는 소리보다는 나는 앰프가 살아야 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놓은 거지. 열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너무 많이 땡겨가는 것들은 너는 올바르지 않아. 이렇게 놓다 보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탁 열리다 닫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탁 튀어갈 때 순간적으로 끊기다 다시 붙어버리니까 소리가 좀 이상한 느낌 있잖아요. 또 다른 거 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툭 치는 게 탁기가 뭔가 탁 쳤을 때 그때만 순간적으로 많이 느껴져요. 그런 거 있어요. 차오도 이렇게 듣다 보면 이게 기계 뚱뚱뚱 쳐줄 때 그게 아니고 드룩드룩드룩 뭔가 힘머리가 드룩드룩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게 앰프에서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것들은 12V밖에 못 쓰거든요. 맞아요. 전압이 워낙 낮으니까 전류가 엄청 많아요. 엄청나게 많이 되는데 전류가 많이 된다는 게 결국 열이 많이 발생된다는 그리고 케이블도 엄청 두꺼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 열인 거지.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나면 앰프가 터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맞아요. 앰프는 지 살려고 너무 많이 당겨가면 커런트 프로텍션을 탁 걸리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아셔야 되는 게 그래서 카오디오에서는 0게이지 케이블이 있어요. 아메리칸 게이지 중에서 0게이지 엄지손가락만한 전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써요. 카에서는 쓰는 이유가 12V밖에 안 되니까 전류로 막 당겨가려고. 12V밖에 안 되니까 우리 집에서는 보통 16ohm이나 8ohm 스피커 쓰는데 자동차는 일반 스피커는 4ohm. 왜냐 그러면 P는 R분의 V 제곱인데 그렇죠. 전체 P를 높이려면 R을 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거예요. V가 11로 딱 고정돼 있어 보니까 네, R을 무조건 줄였는데 서브우프는 1ohm을 씁니다. 아. 일반 스피커는 4ohm, 서브우프 1ohm이면 이게 전류를 얼마나 많이 당겨. 그러니까 1ohm이면 거의 쇼트 상태로 비슷한데. 그래서 꽁 치면 불이 약간 어둡다고 해가지고 막 이런 일까지도 생길 수 있는. 그래서 그 카오디오 하시는 분들이 보조 배터리 같은 거 더 달고 막 하잖아요. 캐패시터도 달고. 뒤에 커패스가 이렇게 거의 큰 거. 뭐 우리가 보내드는 야구방망이 같은 거. 보물통. 야구방망이 같은 거 이렇게 막 달아놓고. 그거 없으면 불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전력 교통이라든지 전자기기에 순간적으로 당겨주는 거에 그 전력을 써야 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그게 제일 재밌는 거 많아요. 그래서 원래 이론적으로 본다 이번에 전기차로 다 넘어가면서 다 사실 올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48V 체계로 가야 된다. 지금 독일 3사들은 48V 이제 나오잖아요. 네, 나오려고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나 봐요. 왜냐 그러면 이미 다 12V를 해가지고 모든 스탠다드가 돼 있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트럭이 24V. 네, 트럭은 이제 두 개 쓰니까 그래서 트럭이 이제 건전지가 2개가 있죠. 그렇죠. 배터리가 참. 그러니까 모든 엔진 컨트롤 유닛부터 해가지고 모든 전자기기 반도체가 조금 더 12V로 이미 다 세팅되어 있는 상황에서 48V로 됐을 때 오는 또 그것도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뭐 기본적인 원래 있던 것들을 다 못 쓰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전기차가 바뀌면서 내가 현대차 일을 좀 해주고 있으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큰 전력을 필요로 하는 게 자동차에서는 한 2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오디오 쪽.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스타트 모터. 예, 뭐 이런 것 쪽밖에 없어서 굳이 뭐 다른 뭐 전자기기에서 뭐 48V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최근에 독일 3사가 48로 올리는 이유가 엔진 힘 외에 배터리 동력을 사용해서 순간 파워낼 때 그거 보조로 쓰거든요. 네, 우리가 어쨌든 그래서 이게 괜히 이제 제일 안전빵이 자동차 회사가 제일 안전빵으로 가거든요. 제일 보수적이에요. 왜냐? 사람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네들은 이게 득보다 실이 더 크면 절대는 안 하는구나. 절대 안 해요. 왜냐 그러면 뭐 전자부품이 하다가 뭐 터지면 버리면 되는데 자동차는 이거 터지면 사람 죽잖아요. 큰일 나. 큰일 나죠. 지금 맨날 현기차한테 막 크레인 거는 거 다 불 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 현대차도 엄청 그 세계 5대 기업 아닙니까? 그럼요. 엄청 연구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저희 박사님도 사실은 우리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만났거든요. 우리 자동차 오디오 이야기하면 진짜 할 얘기 진짜 많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 그거 다 가야 돼요. 박사님하고 진짜 2002년도인가 3년도인가 그때 뵀죠. 자동차 오디오 같은 내가 진짜 오래 하셨잖아요. 현대차만 뭐 한 10년 넘게 그 GV80 그거 그 한국 대표를 제가 튜닝을 해줬잖아요. 그러셨구나. 해외 대표는 션올리버 박사 하만 연구소장이고 국내 제가 GV80이 뭐 내구성 때문에 뭐 우주가 이건 유명한데 음질이 아주 좋다라는. 자동차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거 뭐 너무 이거 뭐 그냥 난장판 같은데 오늘. 아니에요. 아무튼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이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만드시면서 저희한테도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나 뭐 새로운 뭐 이런 오디오 기기들이 앞으로도 좀 나올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아직 못 보셨지만 이런 스타일의 이어폰들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젠더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봤는데 제가 저희 구독자들은 잘 알지만 제가 박사님이라고 친하다고 해서 박사님 제품 너무 띄워주거나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박사님 띄워드려도 될 것 같아. 이 가격대에 요만한 거 없어요. 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중국산 제품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 정도면 10만 원 다 넘어가요. 이 정도면 다 10만 원 넘어가는데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첫인상부터가 너무 달랐어요. 딱 듣는데 첫인상부터가 너무 달라서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엊그제 1차 완판이다 돼서 이제 5월 중순인데 네네네. 지금은 살 수 없습니다. 네, 지금은 살 수 없고요. 5월 중순에 초기 샘플 모델들 들어온 거는
들어오자마자 지금 다 완판이 돼 버렸고 그다음에 요거 2차분 들어오면 2차분 할 때 그때 맞춰서 저도 리뷰하고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좀 잘 해드리는 걸로. 제가 좀 협찬도 좀. 네네 할 수 있으면 좀 싸게 할 수 있으면 싸게 여러분들 땡겨오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간 내주신 우리 이신열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게 종종 이런 시간 가지면서 뭐 재미있는 음향 뒷이야기 뭐 이런 것들. 앞이야기도 재밌는데 뒷이야기보다. 앞이야기 잘못하다가는 또 이게 다른 회사 까면 큰일 나잖아요. 저는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회사 제품은 잘 안 깝니다. 우리는 다. 아까 잠깐 애플 거. 애플은 까도 돼. 애플은 우리하고 이게 범주가 카테고리가 달라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뭐 시간 마련해봤는데 여러분들 조금 도움되는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박사님하고 또 재미있는 또 카 얘기도 재밌고 뭐 다른 얘기도 재밌고 뭐 이런 거 시간 마련해서 또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계측 장비 이런 것 쪽으로 루모코 스틱, NTI 저희가 많이 쓰는 NTI 제품들도 한번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제가 다음에 한 붓달에 싸가지고 올겠습니다. 네. 하여튼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께 도움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